금요일 맞수 토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걸쳐서 윤석열과 함께 등장한 윤석열 키즈 8명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 전략으로 윤석열 키즈 퇴출을 외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오늘 1호 공천의 주인공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지선만큼 주목도가 높은 재보궐선거, 특히 민주당의 계양을 후보 자리를 놓고서는 벌써부터 당내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이 인물의 복귀도 알렸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복당이 오늘 의결되었습니다.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9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6.3 지방선거, 민주당은 후보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TK 통합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싹싹 시민들에게 빌어라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유희석 위원님, 네. 이것도 좀 민주당이 좀 주도권을 갖고 좀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좀 과해요. 정청래 대표가 대구까지 가서 2.28 민주화 운동에 맞춰서 오늘 간 거잖아요. 예. 그랬으면은 이제 대구 경북이 잘 되도록 하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 당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당론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럼 국민의힘과 잘해서 통합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야지 여기서 저희 당 분들을 거명하면서 뭐 사과를 해라. 그 당내 최고위원 할 때나 쓰던 어법을 거기까지 가서 하셨다는 거는 정말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구 경북 통합은 저희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했고 본회의 통과가 이제 중요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주는 게 여당의 도리겠죠. 예, 싹싹 빌어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뭐 이를테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GRDP 이거 우리가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가장 낮습니다. 대구가 17개 지자체 중에 꼴찌입니다. 30년 넘게 지금 꼴찌하고 있어요. 근데 대구와 경북 통합은 사실은 이미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 때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손맞잡고 그거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방 분권이든 아니면 지금 AI 해가지고 특별도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대구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본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화답해서 기쁘다. 우리는 우리대로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까베기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여당 대표가 꾸짖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문제는 지역 통합은 사실 이 여야 정쟁보다는 이제는 그냥 그 지역이 진정으로 잘 발전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당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 무죄 판결 확정까지 약 3년 만에 복귀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로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 원래의 표였던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당이나 이 정부를 도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간단한 말씀을 인사는 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무슨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을로 이미 이사를 한 상태고요. 복당까지 오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보시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계양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대당부터? 그래서 민주당이 참 머리가 아플 텐데요. 예. 도리상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볼 수 있는 송영길 전 의원에게 원래 지역구를 주는 게 맞아 보이긴 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등원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걸로 보여서
결국 정청래 대표와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개항을의 공천을 주고 예. 송영길 전 의원에게는 다른 지역으로 배려를 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예상합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뭐 연수가 될 수도 있고 박찬대 아니면 의원. 예, 광주 출신이시니까 광주에도 뭐 빌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속사정을 몰라서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사정 혹시 아십니까 이동환 교수님? 사정을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면 예. 송영길 전 대표께서 개항으로 가는 것은 전 상수라고 봐요. 어. 개항을 주민들의 의사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당시 본인에게 검찰의 칼날이 이제 들어왔을 때 당을 위해서 당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선당우사하겠다. 모든 걸 다 깨끗이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선당우사의 표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이 자리를 비껴주면서 당시 또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까지 엄청나게 강하게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진영이 쑥대밭이 될 뻔한 것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다시 국회에서 배지를 달고 또 이 진영을 추스리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을 또 제공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을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는 개항을로 가는 것이 상수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김남준 대변인도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어찌 되면 정치적 여정을 함께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겸손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의미도 있어 보여서 다른 지역으로 지도부에서는 좀 결정을 해서 예. 모두가 사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도 아주 힘들지 않은 곳으로 보낼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네요.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정하겠는데 예. 일단 김남준이라는 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지금 화면 나오는 거 보고서 예. 얼굴을 좀 익히는 중인데 아하. 이분이 개항을 왜 지금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만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쪽 지역 구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겠습니다. 이동학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로 가는 게 상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해서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합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메머드급 캠프가 차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 캠프 공식 출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메머드급이 될 거라면 당내에서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니까 많이 몰리는 거겠죠? 뭐 아무래도 지금 그런 기대 심리는 반영되어 있겠죠.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연들이 다 후보자들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볼 때 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후보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 누가 나와도 예. 이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는 이미 대통령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지금 서울 시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캠프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 구청장이기도 하고요. 현역 의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거나 왜소하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뭐 도움의 손길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경선 자체가 굉장히 불꽃 튀는 경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가 승복하고 승리한 후보를 승리를 향해서 모두가 함께 이제 돕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경선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이 될 것 같은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제가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언급 안 하겠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거든요. 대세론 구쳐갈까요? 뭐 대세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많고 예. 다만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다른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원하는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이제 독특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일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던 분들과는 좀 다른 색깔 예. 그리고 신인이라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당의 뭐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가 될 가능성은 커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선거에 물론 이제 저희 당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오세훈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좀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공략해야 하지 않을까. 뭐 행정 이런 걸 주제로 하게 되면은
구청장 3선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오세훈 현 시장은 조금 더 큰 정치인, 뭐 보수의 리더, 뭐 이런 식으로 선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말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예.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현재 광역단체장 물러나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원호 구청장 그런데 뭐 이런 여론이 좀 많이 대세 뭐 이런 호응이 좀 있어서 그런지 또 견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구청장 측은 또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 구청장을 띄워주는 결과를 계속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헛다리를 짚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마 2단계만 더 들어가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있을 게 없을 정도로 예컨대 무슨 자기의 고향의 여수에다가 힐링센터를 지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부정부패 비리가 있나요? 지방과 서울에 있는 도시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 시민들이 뭔가 쉬러 갈 때 지역으로 가가지고 쉬고 그 지역에 뭔가 활성화, 경제 활성화 같은 거 꾀하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죠? 그게 이제 자기 고향이라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이 아니면 다른 곳은 그게 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법도 지금 통과돼가지고 예. 고향을 돕자고 출향민들이 모두가 함께 이 세금을 털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장만 보고 다른 면들은 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정원호 청장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견제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구청장 고향을 돕기 위해서 갔다, 이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건 공격의 빌미가 되죠. 그거를 묻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뭐 걸릴 만한 것들은 없었겠지만 왜 그럼 고향인, 구청장의 고향인 여수로 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왜 하필 여수냐고 하는데 지금 고향 사랑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딱 맞는 얘기니까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농지 관련한 경우는 물론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받은 거다라는 얘기인데,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정치권에 몸담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미리 팔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김재석 의원한테 제기되면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 할 게 아니라 바로 팔겠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이러고 그냥 내놨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걸 하나 두 개 이렇게 반박하는 과정을 보면 예. 아직은 좀 뭐라고 할까요? 정원호 구청장 이 캠프가 서울시장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와요. 아, 예. 제가 볼 땐 좀 자잘한 공격 같아서 이걸로 논쟁을 계속 뭐 이끌고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예. 성동구에서 그 들인 세금이 이제 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성동 구민이 지방에 놀러 갈 때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도 좀 상생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약간 이렇게 너무 좀 마이너한 주제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서울의 경쟁력이라든가 앞으로 서울 시민들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산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 어떻게 도약할 것이냐,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네거티브로 이렇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민주당이 지난번에 페레가모 구두로 약간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전철을 지금 국민의힘이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캠프가 공식 출범을 한 게 아니라서 뭐 언론 대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앞으로 뭐 유권자들이 또 의혹에 대해서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또 접하고 또 검증하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단수 공천 1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맞수가 누가 될까요? 일단 김진태 현 지사가 계시니까 예.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그 후보감으로 생각되는 분이 없어요. 뭐 출마 선언 또는 출마가 유력한 분들도 제 지금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김진태 현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다면은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두 분이 경쟁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가상 양자 대결 저희가 수치를 좀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물론 뭐 90일 넘게 남았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 좀 유리한 국면인 것 같아요. 강원도민들께 저희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후보를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공심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앞으로 후보자들에게 당신은 윤호개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헌법합니까? 반헌법합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윤리위에서 그대로 윤호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행태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볼 때 나는 윤호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공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이 반드시 검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검색됐을 때 유권자들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가 계속 이제 시기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